다음 반도체 수출 호조, 팹리스 수출 비중 높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최강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견인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 수출이 8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4개월 연속 110억 달러 상회하는 등 대한민국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가운데 팹리스 플러스 리스의 합성어 기업들도 한 몫을 거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2022년 출범한 한국 팹리스 산업협회에 따르면 5개 분과에 걸쳐 100개가 넘는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주요 데이터 센터 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컨트롤러를 주로 공급하고 있는 파두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 기업과 낸드 플래시 제조사 및 중국 시장에 수출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파두는 올해 상반기 94억 원의 매출 중 수출액이 93억 원을 차지, 수출 비중이 98.8%에 달한다.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이 회사는 2022년에도 총 매출 중 98.2%를 수출로 채웠고 2023년에는 전체 매출의 99.9%를 수출로 달성했다. 자동차 전장장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텔레칩스의 수출 비중은 86%에 육박한다.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 매출 913억 원 중 785억 원 이상을 수출로 달성했다. 텔레칩스는 지난해에도 총 매출 1910억 원 중 1547억 원 이상을 수출로 채웠다. 모바일용 메모리에 특화된 제주 반도체는 올해 상반기 매출 844억 원 중 89.1%인 752억 원을 수출했다. 지난해에도 제주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91.7%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579.0억 달러, 수입은 6.0% 증가한 540.7억 달러, 무역 수지는 38.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중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8월 중 역대 최대 수출액인 11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오늘 들을 얘기가 참 많은데 이 얘기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인텔이 우리 반도체 위탁 생산 이거를 파운드리라고 하죠. 이 사업부를 분할, 매각 검토한다라는 게 혹시 기사를 보신 분 괜찮습니다.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스터디에서 드릴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파운드리 업계 1위는 여러분이 한 번씩 최소한 들어봤을 TSMC입니다. TSMC가 절대적인 1위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SMIC라든가 인텔에 사실 삼성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텔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분리 매각 가능성이 검토되면서 삼성에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이렇게 파운드리 사업 매각 가능성이 검토된 배경에 있어서는 56년 역사상 최대 위기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인텔이 2분기 파운드리 부분에서 매출이 43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이 아니지. 영업 손실이 28억 달러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는데 영업 손실이 크게 늘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 역시도 순손실을 기록할 거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5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대규모 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는 당장 매각하지 않더라도 결국 AMD처럼 칩 제조를 포기하고 우리 좀 전에 반도체 설계 기업 팹리스라고 하죠. 팹리스로 남을 거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2008년이었죠. AMD가 칩 제조 비용을 감당 못하고 자체 반도체 공장 매각하고 라이벌이었던 인텔한테 시가총액이 역전당했습니다. 인텔의 위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기회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그동안 파운드리 업계 1위가 TSMC, 그 다음에 아까 SMIC, 인텔 이렇게 끼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TSMC 점유율이 2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TSMC가 62%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이 13%, 1, 2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50% 나죠. 그 다음에 2위 SMIC, 뭐 6, 그다음 6% 막, 그다음에 UMC 여기도 6% 이러면서 삼성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예전 버전이지만 2030년까지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국이라고 불렸던 인텔의 저력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의 미국, 정부, 기업 지원, 아메리카 원팀 이러면서 파운드리 패권을 수성하겠다는 구성이었죠. 하지만 그러나 누적된 손실 때문에 인텔은 반도체 사업 전체 로드맵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얘기를 꺼내느냐? 인텔의 대형 고객사를 삼성전자가 대신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고객 클라이언트인 팹리스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견조한 대형 고객사를 유치하는 게 관건이에요. 4월이었을 거예요. 인텔이 150달러에 달하는 외부 고객사 수주해서 확보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슈퍼칩 생산 수요가 TSMC에 쏠리면서 지진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또는 중국과 무력 충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감안하면 인텔에서 이탈한 고객이 삼성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우리 TMF 사태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에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파운드리 업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나노 공정,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두 곳밖에 없어요. TSMC랑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아닌 삼성 쪽으로 많은 반사이익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축소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삼성이 메이저 고객을 확보하는 반사이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된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열심히 모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고요.